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저희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클릭수가 안 나오고, 또 뭐 노란 딱지는 기본이었으니까 오늘부터는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영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북한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탈북자가 지난 7월 19일에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북한에서 월남 도주자 네, 코로나19로 의심되는데 이것 때문에 개성이 완전히 폐쇄됐고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듣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얘기인데요. 쌤, 이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항상 체크해 보는데 보니까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 속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라고 지금 한 번도 지금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근데 뚱딴지 같이 개성시에 지금 탈북민이 코로나 확진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금 개성시 방역을 다 지금 초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25일에 노동당 정치국 비상회의를 막 소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개성시에서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에 고향으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죠.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전 뭐 생소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웬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탈북민 사진에 의하면 젊은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3년 전에 오긴 왔는데 뭐 강화도 쪽으로 배를 탄 게 아니라 그 물에 그 띄우는 거 있잖아요. 띄우는 거. 그걸 타고 온 친구다. 부유통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확인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당연히 초긴장 상태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전혀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거는 소개하지 않고 사진은 전혀 내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의 기존의 방법에 따른다면 이 친구에 대한 사진과 함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선 또 매체에서는 또 북한에서 일단 이야기했어요. 지금 악성 비루스, 그러니까 북한말로는 비루스가 우리 바이러스 아닙니까?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감염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석연치 않은 결과. 근데 뭐 5일 동안이나 조사를 했는데, 5일 동안이나 조사를 했고 이 사람들과 그 그러니까 접촉한 모든 대상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개성시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아니 뭐 코로나 환자 한 명 같다고 뭐 그렇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한 명도 없는데 그 한 명이 가서 뭐 코로나 그랬다고 그리고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되면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받죠. 일반적으로 뭐 아무 사람이랑 막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난 모든 대상들을 조사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모든 그 문제는 디테일에서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상식적으로. 북한에서 올라갔다. 그것도 월남을 했던 월남 도주자였다. 그죠? 네. 월남 도주자였다.
그러면 가서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나와도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되거든요. 네. 모든 탈북자들이 사라진 다음에 3개월 후에 나왔다는 거를 우리 많은 그렇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매체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때 박정숙 씨, 네. 박인숙 씨라고 알려진 네. 그분도 실제 북한으로 넘어간 날짜는 그게 2012년이었죠. 2012년 5월 26일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북한의 언론 매체에 나와서 내가 남조선에 갔다 왔수다 이러고 발표한 거는 같은 해 7월이었습니다. 7월. 그렇죠. 중심적-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요. 기자회견 그렇죠. 준비도 시키고 조사를 하고 네. 또 기자회견 준비도 하고 말을 실수할까봐 엄청 연습을 시켜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7월 19일 날 가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일 동안에 무슨 대상을 그렇게 많이 접촉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좀 그렇고요. 뭐 이번 그 정치국 회의에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월남도주 사건이 발생한 네. 해당 지역 전현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군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토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3년 전에 탈북을 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이 탈북한 거를 어떻게 모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문구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듭니다. 부대에서 탈영을 했지만은 위에다 보고하면 문제가 쓸까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오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원래 있던 부대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돌아가는 바람에. 네, 둘째는 두 번째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친구가 가면서 지나갔던 휴전선에 그 경계 근무하던 부대, 그러니까 민경 부대가 또 문제가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요 이걸 지금 의심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휴전선을 온 분들은 있었지만은 간 분들은 한 명도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아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작원들 한마디로 스파이들인 경우에 그거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말하는 간첩들이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경우는 다시 갑니다. 그럴 때는 이미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정말 엄밀한 연습과 다 잘하고 있는 데다가 넘어가게 되면 북한 군부에서도 그 경계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보호하면서 받아들이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휴전선 경계 군무망도 지금 완전히 뚫고 나갔고 북한 경계망도 지금 뚫고 들어간 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뢰밭이거든요. 이게 진짜 휴전선은 지뢰밭 때문에 짐승도 그저 계속 이제 지뢰밭 때문에 사고 나고. 근데 일본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이 한국으로 올 때 강화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무를 칠 때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유 이런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타고 왔다고 해요. 그런 건지 어떻더니 그런 걸 타고 왔다는데 갈 때도 그럼 그걸 타고 갔을까요? 아니죠. 개성리에서 지금 발견된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 저 강화도 쪽에는 황해도 됩니다. 강화도 쪽으로 가게 되면 황해도 쪽에서 황해도, 배천, 연천 이쪽 있죠. 이동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지금 휴전선 넘어서 나갔다는 소리인데 강화도에서 온 사람이 그쪽 지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뚫고 들어가겠냐. 저는 그래서 물어보냐면 진짜 간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특파 간첩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난파했던 간첩 아니면 짜고서 넘겨보냈다. 일부러 넘겨보낸 거 아니냐. 코로나 환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평양 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아서 종합병원 건설 상무주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 정도 아니지 숙종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죠. 원자재가 지금 제때 조달되지 않아서 건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부담 사업,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담을 끼치고 있다, 들씌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 한국에 이 이종석을 비롯한 정세현 뭐 이런 북한을 주로 그 김정은을 후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1조 네. 2천억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1조 2천억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이 문재인 정권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일부러 이런 걸 꾸민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이 코로나가 남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북한은 코로나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최근에 그 북한에 가 있는 유엔 유엔에서 파견된 맞습니다. 네. 그 사람도 나와서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조선에서 탈북했던 월남 도주자가 돌아와가지고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비용을 남조선이 내야 된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 아직도 지금 그 검사했는데 석연치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지금 그렇게 코로나를 지금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종합병원은 빨리 이제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이제 내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콘크리트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설비거든요. 의료 장비들인데 그 의료 장비가 북한에서는 진짜 지금 아름창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려고 많은 무역기관들이 다 가업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날 현지 시찰하면서 그때 이제 한 이야기 중에 김정은이가 그때 이 설비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하는 그 문제도 정령도 알아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지금 대북제재로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미 지금 우리 정부는 또 북한다가 지금 그 종합병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정부 측에서 아니라 친북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민간 체제를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종합병원을 기회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이제 그 관계 개선을 하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북한 퍼주기 네,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자들의 지금 주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제안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 민간이 됐든 국가가 됐든 북한에 돈을 퍼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서라도 끝까지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돼서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평양 종합병원이 됐든 또 무슨 다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북한으로 돈이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또 탈북자 하나를 내세워 가지고 남북관계에 또 이 무슨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탈북자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한국 주민들에게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탈북자들에 대한 또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남북한 양쪽에서 이 탈북자들이 지탄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갔다고 하는 그 친구가 28살 정도 난 젊은 청년이라고 하고 사진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구속영장을 미결수로서 구속영장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만약 그 친구가 지금 다시 이제 감옥에 만약 가게 됐다 하는 경우에 어떤 죄가인가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요. 뭐 이야기 듣기는 성추행 같은 그런 이제 뭐
범죄가 돼가지고 조사 과정에 교도소를 가야 되니까 굽혀놔서 선택한 것이 해외 나갈 수 없으니까 북한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친구는 이런 말 합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갈 결심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남북한에 뭔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가를 희생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너가 감옥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쪽에다가 설득해가지고 너를 완전히 매장해서 버리진 않게 하겠으니까 코로나로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저렇게 가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탈북자 사회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탈북자 가족을, 그러면 탈북자들 최근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간첩잡이 백일 전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놓고 봤을 때 북한은 지금 철저하게 탈북자가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탈북자 가족 안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조건을 더 만들 수 있고.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완전히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렇죠. 그 민심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네. 결합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탈북자를 향한 확인 사살 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탈북자들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남한에 감옥 가는 게 북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예,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그게 38 분계선을 넘어서 간다는 것 또한 그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상과 사람들을 그 접촉을 했는지, 그것도 다 그 좀 의문을, 아주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 단단히 정신 차리시고, 예,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단단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탈북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의 마중물로서 먼저는 통일입니다. 탈북자들에 의해서 북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북한이 그 국제사회를 상대로 속이려고 하고, 예, 사기쳐서 이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지금 이 주체 세상을 추종하는 이 자들은 탈북자들이 눈에 든 가시처럼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보이겠죠. 예,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탈북자들을 굳게 믿고 함께 싸워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탈북자가 저렇게 이제 만약 됐다고 치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략을 같이 했는지 정말 그 어떻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지난해 지금 2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에 보내면서 범죄자라고 했던 우리 현 정부였습니다.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들이 또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탈북민 사회를 또다시 이렇게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또 김여정이 바라는 대로 막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탄압을 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시해 볼 것입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주말에도 예, 애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해란 TV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키는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해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능라밥상이 또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능라밥상이 영업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능라밥상은 여전히 건재해 있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능남밥상을 방문하셔서 녹두냉면, 새로 개발한 녹두냉면도 체험해 보시고 또 저희들이 만드는 다양한 북한 음식들을 맛보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약과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